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복식 진공 포장기계에 사용하는 전기 연결서부터 그 방법과 탁상형 밴드실라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위쪽에 있는 챔버가 본래는 알루미늄인데 그 바닷가나 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부분을 이 전체를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물건이라 여기에 바닥에 있는 부분이 이만큼 높아요. 근데 전복을 하나씩 놓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저희가 작업을 그때 샘플 보내준 걸 해보니까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높여주지 않으면 작업하시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도마 P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판을 두 장씩 4장을 받친 겁니다. 그래서 지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업하기 편리하게 높이를 보강해주고 떼묻고 지저분하지 않게 소재를 저 도마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걸로다가 보강을 해드렸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 진공 포장기계는 특히 관리하셔야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 진공 펌프의 오일 란도 68번,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열선의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보셔야 되고, 여기에 때가 묻지 않는지 마른 걸레로 닦아 주셔야 돼요. 그거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전기며 사양을 여기다 전부 다 마킹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이 기계를 사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전기 연결을 해야 돼요. 전기는 380V 3선을 사용합니다. N상은 사용하지 않아요. N상은 요거는 N상이 아니고 접지입니다. 접지.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접지를 사용하신다면 이것을 연결해도 되지만 이 뉴트라라고 하는 맨 오른쪽 N이라고 써 있는 맨 오른쪽 N상은 연결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선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올렸는데, 자, 올리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전기가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딱 연결해서 챔버를 내리면, 자, 이 소리가 나면 바로 끄셔야 돼요. 벌벌벌벌벌 하고 제 소리가 나지 않죠. 이러면 바로 끄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를 내린 다음에 상을 교환하실 거예요. 상을 이것과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것과 이거를 바꿔도 되고, 이것과 이거를 서로 바꿔도 돼요.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만 서로 바꾸면 됩니다. 자, 2선을 바꿔주는 것을, 자, 이렇게 선을 교환을 했어요. 상 교환을 했으니까 이제 올리고요. 자, 이제 켜볼게요. 잠깐만요. 자, 메인 스위치 기다려줘요. 여기 이거, 자, 이거 차단기 올린 다음에 이거 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물건 놓고 챔버를 좌우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어요. 스톱. 이 작동 중에 진공하고 그거 움직일 때도 이걸 누르면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드는 우리가 물건이 여러 가지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각 번호별로 세팅을 해 놓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번호 1, 2, 3, 4, 5, 6 여기에 나타나고요. 이렇게 3, 4, 5 변하죠. 자,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는 사실 한 가지만 쓰신다 그러면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럼 여기서 뭘 조정을 해서 넣으냐면 이 기계에서 주된 기능이 버큐움, 진공, 그 진공을 얼마만큼 당길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링하는 시간, 그 다음에 비닐은 반드시 접착하면 식혀줘야 돼요. 쿨링 해줘야 돼요. 쿨링하는 시간. 여기 지금 4개인데 하나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가스예요. 특수형으로. 요거는 주문 제작을 해서 노즐이
이 챔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나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버튼을 어떤 수치를 올리고 내릴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진공 게이지. 진공을 하면 챔버 안에 공기가 쭉 이쪽으로 돌면 빠져나간다. 제로로 쭉 100% 빠졌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눈금을 표시하는 진공 게이지예요. 자, 그러면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 엔터라고 써져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처음으로 진공하는 시간, 그 다음으로 실링하는 시간, 그 다음으로 쿨링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한번 누르면 자, 요게 25초라는 얘기인데요. 25초 동안 0.1초 단위로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을 진공을 해 보면 상품을 집어넣고 챔버에 넣어서 눌렀는데 바람이 끝까지 다 빠졌는데도 오랫동안 시간이 갈 필요는 없어요. 예. 이 바람이 다 빠지고 수초 후에 바로 꺼지게끔 이 시간을 조절을 해주세요. 이걸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어요. 자, 24, 22. 제가 22 정도에 놓고 한번 진공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건 진공 시간이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저장하고 넘어가요. 이건 실링 타임이에요. 요 밑에요. 실링 타임. 요거는 1.5 정도. 비닐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1.5. 그 다음에 누르면 쿨링 타임이에요. 식혀주는. 요거는 오래 가질수록 좋아요. 필름의 진공이 잡히고 나서 접착이 되면 열을 가해서 붙이고 굳혀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제 자, 이 끝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스톱을 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진공은 22초 잡고 실링 1.5초, 쿨링을 3.2초 정도 오래 잡았어요. 그 시간도 줄이셔도 돼요. 완성품을 보고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 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여기다 따닥따닥 놓으시면 돼요. 쭉 양쪽으로 여기에도 놓고 여기에도 놓고 놓으신 다음에 자, 놓으신 다음에 반드시 여기 요 주둥이가 여기 실바 있는 데는 닿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대신 이 뚜껑이 닫혔을 때 뚜껑 밖으로 비닐이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 안에. 자, 그리고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뚜껑이 닫혔을 때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놓고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내리면 바로 동작해요. 자, 쾅 안 하게 해도 돼요. 알아서 살짝 내려오게 하셔도 되고. 자, 진공이 된다 그러면 여기 시간과 함께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지금 22초를 놨지만 이미 다 끝났어요. 진공은. 그러면 적어도 5초 이상은 줄여도 돼요. 굳이 길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쿨링과 실링과 쿨링이 먹어서 자, 이제 다시 반알이 들어가는 것은 진공을 당긴 상태, 진공 상태에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야만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진공된 상태예요. 목장갑인데요. 딱딱하게 진공이 됐어요. 그리고 접착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접착 부분이 울거나 떨어지지 않는지 한번 떼어볼게요. 이거를 떼어보면 일단 떼어도 보셔야 되고 튼튼한지. 자, 튼튼하죠? 그 다음에 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정을 하실 때 이 정도면 잘 됐다 안 됐다를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했어요.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자 볼게요. 잠깐 놓으세요. 그 세게 꽝꽝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만 넣어도 충분히 양쪽에 스프링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잘 내려가요. 살짝만 내려가 닿으면 진공을 하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꽝 하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실 때 진공 펌프가 지금 작업하고 있을 때 이쪽에다가 쭉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쟤는 끝나면 자동으로 살짝 들리니까 자, 손 안 대도 자, 살짝 들렸어요. 살짝. 그래서 지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적재 작업을 다시 또 하시고 나면 살짝 들어서 반대로 이게 자, 크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겁지 않아요. 자, 이게 도중에 세운 겁니다. 끝나서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다시 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걸 살짝 들으면 이렇게 이 무게가 반동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의 힘으로. 이걸 이용해서 살짝 내리시고 끝에서 살짝 놓으면 이미 진공이 발생하면서 잡아당겨요. 살짝 갖다 대면 당겨집니다. 자, 사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선 위쪽에 얘기해 드린 거 그거 자, 저 부분이에요. 저 안쪽 부분 살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깨끗이 닦아 주시고요.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진공 펌프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일 필터예요. 자, 연기가 모락모락 나온다 아주 오래 쓰시고 그랬을 때는 요거와 이 속에 들어있는 필터가 두 개가 있어요. 요 안에 공기 필터 두 개 길어요. 한 건 25cm 정도 길어요. 이만큼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두 개를 교환을 할 거예요. 이것도 떼주세요. 뒤에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일을 빼서 버리는 곳, 요거는 오일 게이지, 요거는 오일 집어넣는 곳이에요. 여기에 3분의 2 정도 오일이 항상 보관되어 있으면 돼요. 차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기에다가 란도 68번이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적어 드릴 거예요. 진공 오일 교체하는 오일이 종류가 뭐냐. 그래서 물론 저희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가까운 오일 가게에서 진공 오일 란도 68번 주세요 라고 하면 한 통 보내줄 거예요. 그거 구매해서 교체하시면 되고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연기가 여기서 모락모락 나온다 그러면 연락 주셔야 돼요. 요거 풀러서 요 속에 있는 필터 두 개, 저쪽에 오일 필터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공 펌프 수명이 오래 갑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떠들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가능한 녹슬지 않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컨트롤 박스는 이쪽에 있어요. 요 밑으로. 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모르시겠으면 그때 이렇게 저하고 영상 통화를 하셔도 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자, 여기 요것도 청소하실 때 이렇게 뽑아주면 이게 뽑아 올라가요. 여기 뽑아줘봐요. 자,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잡아 올리면 여기 홈을 맞춰서 작업 올리면 청소하기 편해요. 이거 다 에어로 불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굉장히 청소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접착된 무늬 부분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자로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일자로 쭈루룩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빼서 뒤집어 놓으시면 다이아몬드 무늬 같은 것이 나오게 돼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한번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런 무늬로도 접착을 할 수도 있고, 요런 무늬로도 접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공 포장기계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안 쓰실 때, 끄실 때는 챔버가 위로 올라오게 놓으시고요. 자, 끄실 때는 이렇게 놓으시고 저 스위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단기는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에 가실 때 내려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보내드릴게요.